제주도 점검 결과 어선들이 화재와 안전장비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세월호 사고 여파로 관광업계가 직격탄을 맞고 있는 가운데 일부 관광업체가 각종 지원에서 배제돼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서귀포 지역에 때 아닌 눈송이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사시나무 솜털 종자가 중국에서 바람에 날려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6.4 지방선거 교육감 예비 후보들과의 연속대담에서 양창식 후보는 학력 증진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여객선의 허술한 안전관리가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제주 지역 낚싯배와 어선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김찬윤 기자입니다. 한 번에 12명까지 탈 수 있는 낚시어선. 바다에 빠진 사람을 구할 때 쓰는 구명보환에 줄이 없습니다. 그냥 배 자체 해운대로 배를 가면 되는 한 번 출항하면 일주일 넘게 조업하는 유자망 어선. 시커멓게 녹슨 소화기는 언제 만들었는지 알 수조차 없습니다. 일본 죽어라. 몇 년 전에 모르겠어. 내년에 됐어. 폐기해야 될 건데. 또 다른 유자망 어선. 구명조끼는 포장도 듣지 않은 채 선원 침실 깊숙한 곳에 처박혀 있습니다. 이거 뭐 입어볼 그 뭐가 없어가지고. 그 안에다만 넣어놨지. 이건 사용을 잘 안 했으니까. 어선 안전점검 결과 가장 문제가 된 점은 바로 소화기입니다. 이 어선의 경우에도 10년이 다 된 사용할 수 없는 소화기를 갖다 놔 실제 불이 났을 경우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주도가 어업정보통신국 등 유관기관과 함께 추자 지역 어선을 점검한 결과 대부분 화재와 안전장비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문제는 처벌 규정이 없다 보니 시정명령을 내리는 게 전부입니다. 우리 어민들한테 그런 교육을 좀 시키고 또 그런 안전장비 미비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교체하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조치를 할 것이고 최근 3년 동안 제주 지역에서 화재나 충돌 등 260여 건의 어선 사고로 27명이 숨지거나 실종도 했지만 안전불감증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찬현입니다. 세월호 사고 여파로 수학여행이 전면 취소되면서 관련 업계가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특히 영세 관광업체들은 관광진흥기금 지원 대상에서 배제돼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박주연 기자입니다. 서귀포시 법한동의 한 숙박업소. 평소 같으면 관광객으로 들어찼을 객실은 텅 비었습니다. 세월호 사고 이후 46개 학교가 수학여행을 취소해 손실액만 6억 원에 이릅니다. 매출액은 평소의 10% 수준으로 떨어져 가족 같은 종업원을 내보내야 할 처지입니다. 5월, 6월까지는 버틸 수 있습니다. 회사에 버틸 수 있지만은 그 이후로 가게 되면은 지속적으로 가게 되면 이제 돈을 빌리지 않으면은 회사 운영이 어렵고 직원 구조조정까지 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수학여행단을 주로 상대하는 음식점도 사정은 마찬가지. 대출이자는커녕 직원 인건비를 주기도 어렵습니다. 더구나 관광식당업으로 등록이 안 돼 있어서 관광진흥기금을 지원받을 수도 없어 폐업까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관광 손님을 받아서 연명해 나가고 있는 이 업자인데 우리를 배척을 하고 관광 식당에 한해서만 준한다. 그 기준이 어디 있는 겁니까? 제주도는 세월호 참사로 위축된 경기를 살리기 위해 1,0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지만 기존의 기업 육성 자금과 시설 지원금이 대부분이어서 실제 피해를 입는 영세 관광업체들은 정작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한동주 전 서귀포시장에게 징역형이 내려졌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3형사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동주 전 시장에게 검찰 구형량인 벌금 400만 원보다 무거운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한 전 시장이 공직자인 자신의 지위를 망각하고 선거운동을 했고 학연과 파벌, 지연 등을 조장해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 전 시장은 지난해 11월 서울에서 열린 고등학교 동문회 모임에서 우근민 제주도지사의 지지를 유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서귀포 지역에 마치 눈이 날리듯 정체불명의 솜털이 날아다녀서 많은 시민들이 궁금증을 자아냈는데요. 사시나무 솜털 종자가 중국에서 바람에 날려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김현선 기자입니다. 안덕면 대평리, 마치 진눈깨비가 날리듯 솜털이 바람에 날립니다. 솜털은 아이 주먹만한 크기로 뭉쳐져 공처럼 이리저리 굴러다닙니다. 처음에 내릴 때는 그냥 민들레 홀씨 하나씩 그 실눈깨비 내리듯이 왔거든요. 근데 나중에 봤을 때는 좀 많이 오고 이 뭉쳐 다니면서 이렇게 그 뭉게구름처럼 그렇게 깔려 있었어요. 안덕뿐만 아니라 대정읍과 표선면까지 서귀포시 지역에 이 같은 솜털이 날리면서 주민들은 혹시 모를 불안에 시달렸습니다. 초등학교에서는 아이들의 야외 활동을 자제시키기도 했습니다. 밖에 나와서 놀지 않도록 그렇게 지도하면서 마스크를 확인을 했어요. 얼마나 구입할 수 있을 건가. 그거 끼고 다녀야 될 정도였거든요. 일단 전문가들은 버드나무과에 속하는 사시나무의 종자 솜털로 보고 있습니다. 이맘때쯤 씨앗을 둘러싼 솜털이 바람에 날려 번식을 하는 것으로 사시나무는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에 심어져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사막화를 막기 위해 사시나무를 대대적으로 심어온 것으로 알려져 바람을 타고 중국에서 씨앗이 날아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남부지방이라든지 제주도에는 아주 적은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관측된 사실이 없습니다. 만약에 남부지방에 있다 하더라도 제주도에 오는 그 과정이 바람의 방향이 맞지 않아서 이것은 아마도 중국 대륙에서 넘어오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사시나무 솜털 종자에 다른 씨앗이나 오염물질이 함께 날아들어 환경이나 생태계에 영향을 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체계적인 연구와 규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현선입니다.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교사가 일선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제주도 교육청에 따르면 모 중학교 교사인 49살 정모 씨는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1심 판결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정 씨는 기소 직후인 지난 2013년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에서 정직 1개월을 받아 현재 중학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반면 초등학교에서 여학생 3명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1일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61살 김모 교감에 대해서 제주도 교육청은 해임 결정을 내렸습니다. 교육감 예비 후보들을 만나보는 4번째 순서입니다. 오늘은 양창식 예비 후보의 정책과 비전을 들어보겠습니다. 권혁태 기자입니다. 이 후보님, 교육감에 출마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실력은 우수하지만 배려심이나 적극성 그리고 리더십, 즉 한마디로 사회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따라서 저는 우리 학생들에게 어떻게 하면은 글로벌적인 마인드를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인재를 키울 수 있을까 하는 점에서 늘 고민을 해왔습니다. 따라서 저는 우리 학생들이 스스로 제주도의 특유의 정서를 벗어난 글로벌적인 마인드를 가진 훌륭한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 교육감에 도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교육감에 당선된다면 첫 번째 실행할 정책과 그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실력을 제대로 갖추고 인성을 갖춘 올바르고 반듯한 학생을 길러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만족할 수 있는 그런 학력 우수, 학력 증진 프로젝트를 마련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실력과 인성을 고루 갖춘 그러한 글로벌 인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학부모들의 가장 큰 관심 중에 하나가 고입제도 개선 방안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정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 제주도도 특별한 고입제도에 관한 개선의 여지는 있다고 보지만은 우선 우리 도민들이 공감대를 갖출 수 있도록 또는 그러한 공청회나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서 공감대를 이루고 난 후에
고입 제도를 개선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미 한 차례 교육감 선거에서 낙선한 경험이 있습니다. 거기에다 대학 교수와 총장으로 대부분의 그 경험을 가지고 계신데요. 이 부분 때문에 초중등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감에 적합하지 못하다라는 비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십니까? 한번 떨어졌기 때문에 더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 강해졌다고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기업에서 여러 가지 경험과 그리고 대학에서 15년간 교수와 총장을 지내면서 다른 사람들보다는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스스로 교육감의 자질에 맞는 그러한 면이 있다고 봅니다. 이제 제주교육은 변화를 해야 할 때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위상에 걸맞는 교육특별자치도를 이뤄낼 교육감을 뽑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그릇을 가득 채우는 것이 아니고 그릇을 크게 키우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걸맞는 그런 인재들을 키워낼 수 있는 교육의 환경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만족할 수 있는 제주의 교육의 환경을 여러분들께 그러한 보금자리를 저는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제주도당은 새누리당 원희룡 제주도지사 후보가 사법연수원 시절 만취 상태에서 시비가 붙어 아버지 뻘인 50대 남성을 폭행하고 파출소에서 기물을 파손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해명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새정치연합은 언론 보도가 사실이라면 폐륜적 범죄이자 특권 의식에 사로잡힌 오만이라며 단순히 과거의 일로 치부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원희룡 후보 측은 새정치연합의 네거티브 전략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6.4 제주도지사 선거에 출마하는 새누리당 원희룡 후보와 새정치민주연합 신구범 후보가 행정시장 러닝메이트에 대해 다른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새누리당 원희룡 후보는 어제 기자회견에서 제주시와 서귀포시 행정시장을 예고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신구범 후보는 오는 15일 후보 등록 시점에 앞으로 임명할 행정시장을 예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특별법에는 도지사 후보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시장을 행정시별로 각각 한 명을 예고할 수 있습니다. 김희열 윤두호 교육감 예비후보는 오늘 도의회 도민회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세월호 참사의 영향으로 선거운동이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서 6명의 후보가 난립할 경우 유권자들의 혼란이 예상된다며 공개토론회와 여론조사 등을 통해 3, 4명의 후보로 압축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두 후보는 내일까지 이에 대한 답변을 나머지 후보들에게 요구하고 이에 따라 실무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금민 제주도지사는 오늘 제주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해 제주 지역에서 재선충병으로 말라 죽은 소나무 54만 5천여 그루를 지난달 말까지 모두 제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우금민 지사는 올해도 지난해의 절반 정도의 고사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5년 정도 지나야 완전 방제에 성공할 수 있다며 방제 시스템을 체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소나무를 베어낸 임지는 대체 조립 명령 등 관리를 엄격히 해 부동산 투기 우려를 불식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시 인구가 이달 45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현재 인구는 44만 9,461명으로 매달 1,000명 이상 인구가 늘어나는 점에 비춰 오는 15일 전후로 45만 명을 돌파할 전망입니다. 지역별로는 이도 이동이 도시개발 영향으로 노형동에 이어 5만 명을 넘어섰고 애월읍은 2만 9,700여 명입니다. 오늘 새벽 6시 40분쯤 제주시 외도동 연대마을 일주도로 옆 도랑에서 42살 좌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좌 씨의 머리 부위 등에 부상 흔적이 발견돼 뺑소니, 교통사고나 타살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벌이는 한편 정확한 사인을 가리기 위해 내일 부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제주 서부경찰서는 교육의원 예비후보자 선거 홍보물을 훼손한 66살 조모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조 씨는 지난 5일 제주시 연동에 있는 모 교육의원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입구에 설치된 현수막을 몰래 떼내 가져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